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한 주간 큰 흐름이 없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강하냐 약하냐, 사실 강하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급락이 떨어졌던 전쟁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걸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 주되,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베스트 흐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베스트 흐름에서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 오늘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자, 가격 그리고 베스트 흐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격도 정했고 흐름도 예측하고, 그러고 나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물려가지고 너무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잘 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를 하고 싶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부분까지 오늘 짚어드리면서 한번 미래에셋증권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래에셋증권 외에 시장도 다음 주에는 변곡의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변곡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변곡이 나왔을 때 이 변곡 시장에서 상승을 기원하면서 상승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첫 번째로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규장 보기만 해가지고 정규장 흐름만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 구간에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 구간 위로 돌파를 했다가 전쟁 때 이 양봉을 지켜내는 흐름은 나왔죠. 왜 제가 지금 정규장 보기를 눌렀냐면, 최근에 NXT 시장이 뉴스 하나에서 막 움직이는데 장중에 큰 돈이 움직이는 거는 정규장이 움직이니까, 이 정규장을 딱 놓고 봤더니 이 양봉과 음봉이 색깔만 다르지 위치는 쌍둥이다. 그렇다면 이 음봉의 저가만 안 깨는 상태가 나오거나 음봉의 저가 구간이 오면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이 가장 최대치로 실린 구간의 시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나온 흐름을 봤을 때는 8만원대 언저리 구간에서 고점을 맞고 밀렸다가 반등,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었는데, 제가 여기서 시장의 뉴스만 혹은 시장에 좀만 받쳐주는 그림으로 가준다면, 여기서 이런 역전 위에 있는 이제 유지선, 이 빨간색이 유지선인데, 유지선이 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또 이때 무슨 뉴스가 났었잖아요. 맞죠? 유가라든지 이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아웅다웅 한다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 밀리는 폭 보세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저가의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좀 이따 가격대 이야기할 때 나올 건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오전의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오전장에 개파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견조한 흐름으로 흘러갈 때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잡아주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컵핸들 같은 형태로 나타나면서 양봉을 하나 뽑을 수 있는 변곡 구간에 또 만들어졌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시가가 개파락이 되거나 하루가 올라오게 되면은 심리가 자꾸 바뀌는 가격대들이에요.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6,600원을 보고 있잖아요. 6,600원을 딱 보고 나면은 NXT를 포함한 시장에서 봤을 때는 66,000원이 뭐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66,000원을 딱 보면, 아, 여기가 이제 갭도 들었고 지지도 했고 저항도 맞았다가 다시 또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관점으로서 본다면은 아래쪽의 가격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일단 다음 주 흐름에서 가장 좋은다면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상태로 올려주는, 그래서 중요하게 이 바로 위에 나왔던 짧은 이 박스 고가를 돌파하는 수급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죠. 시간을 더 끌기는 어렵다.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아래쪽으로 나온다면 신규 매수 찬스가 될 거고, 위로 올라온다면은 신규 매수는 그 다음번에 눌림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막 폭등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에서 돌파를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눌림이거나 혹은 돌파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눌림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딱 지켜보기로 하고, 화요일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방향이 안 나온다. 그럼 좀 약간 갸우뚱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살짝 이 역전 밴드의 신규 매수 타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이렇게 십자봉 양봉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에서 중간치를 아우르는 이런 십자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날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또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를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스트의 흐름이라는 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내에 방향을 위로 올려주면서 그 올려주는 게 어디다? 이 윗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가장 베스트의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베스트가 아니라면 갸우뚱해야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가격을 본다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딴 거 없다 여러분들. 5, 6, 6, 7, 7 이게 우리 옷 사이즈 여자분들 옷 사이즈가 아니고 55,000원, 66,000원, 77,000원이다. 그러면 그 선을 한번 그어가지고 다시 보면은 자 55,000원 그 다음에 이제 66,000원, 77,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고가도 잡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 지지도 됐던 자리 그리고 아래쪽에 저점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신규 매수를 하던 단기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조금 팔고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또 미래에셋증권 자리 좋은 데 나오면 그때 다시 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신다면 그럴 때는 대응을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 또 여기 지지된다고 생각하면 매수, 여기 올라와가지고 저항 만다고 싶으면은 약간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10,000원 단위로 하는 롤링 플레이도 가능한 구간이다 지금은. 근데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오신 분들은 롤링 플레이 하면은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일부는 좀 관리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셋증권 제가 이 아래쪽에서 신년에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턴들을 얘기했어요. 이 패턴이 지금 반대로만 안 나오면 된다.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20,000원대인데 여기서 한번 올려쳤다가 쌍바닥을 짧게 만들고 쌍방으로 붙여주는 모습. 이거는 확대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적으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에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죠. 증권업 포항의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신년에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4,000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올라온 게 지금 얼마예요? 80,000원대까지. 중간에 제가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팔지 말라고, 팔고 싶다고 저한테 문자 보시는 분한테 팔지 말라고 방송 또 했죠. 그리고 나서 여태껏 끌고 왔는데 여기서는 관리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관리는 관리고 내가 끌고 가는 거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면 어찌됐든 지금 가져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강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아무래도 그게 미래에셋증권의 큰 지금 이슈가 됐었고, 다른 종목들을 보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전쟁 피해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반절 정도 움직였죠. 정확히 코스피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위주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전쟁 이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동성이 생겨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는 시장이라면 돈 많이 버는 회사다. 자,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증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잘 버텨내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도 지금 바닥인데 어쨌든 버텨 있다. 거래량이 바닥인데 아래쪽도 아니고 위쪽에서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눈치는 보고 있지만 누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 적은데도 이 가격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이 구간에 올라가는 걸 보는 거고,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전에 말했죠. 미래에셋증권은 여성복 사이즈다. 5, 6, 6, 7, 7이다. 그래서 66,000원 정도 기준점으로 계속 이때 놓고 보되 다음 주에 만약 그 위로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십자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다면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길게 가져오면서 타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고, 매수를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55,000원 지금 얘기했죠. 5 사이즈에서 매수 생각하고 66 사이즈에서는 지금은 좀 관찰해 보다가 오히려 77 사이즈가 넘어가서 밀려오면은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2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만큼 신규 타점도 이번에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쨌든 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타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 보내드려요.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주에 어쨌든 양봉이 뜨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조정을 살짝 주면서 반등을 빠르게 하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다. 좀 전에 제가 이 살 때 매수를 할 때 지금 영상을 들려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어떻게 뭐라 그랬죠? 제가 거래량을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 반대로 된다면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쌍보가 단기적으로 되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이 구간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됐고, 이 구간에는 타점이 된다. 이게 상승이 돌아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는 그림이 됐을 때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는 게 진짜 쌍바닥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림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이 55,000원부터 77,000원대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이해 쉽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타점들에서 오면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급등주는 5일선 매매를 하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유지선 가지고 버텨야 되지 5일선 가지고 버티면 안 된다. 왜? 5일선 하면은 털려버리잖아요. 종가상 안 깼으니까 그러면 다 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움직였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5일선이 변동성이 그날도 되게 크다. 이게 10몇 프로씩 움직이면 하루에 1, 2%씩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선 기준점으로 보고 우리가 역전밴드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역전밴드 매매 기법, 종목의 선정과 예시와 확인 증명까지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5일선 대응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저도 20년을 주식하면서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인 만큼 한번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약속드렸던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5일선은 무쓸모고 여러분들 전세 역전은 왜 트레일링 스탑을 쓰고 그리고 유지선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거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은 올라갈 때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리를 스탑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선하고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서 가가지고 이 깨질 때 파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휴림로봇 같이 올라갔던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유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거기 깰 때까지 어떻게 돼요?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수익이 50% 수익 났는데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빠질 때 50%가 다시 빠져버리면은 나는 이거 신기루 같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5일선이 무쓸모라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림로봇 같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5일선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급락이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5일선으로 한번 볼게요. 5일선만 제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5일선 가격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걸 깨졌을 때 팔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팔 수 없고 5일선이 왜 안 되냐면 5일 여러분들 아시죠? 5일 동안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그걸 점으로 이어가지고 선을 낸 건데 오늘 만약 등락폭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고가가 23%나 올랐다가 종가가 거의 하한가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가 돼요? 60%가 되죠. 그러면 장중에 이게 오늘 종가가 계속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양봉이었을 거고 아래쪽이 떨어지면서 음봉이 돼서 바뀌었을 건데 이 60%가 가격이 하루에 변할 때 5일선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냐 이거죠. 60%라면 이 마지막 값이 변하는 거니까 60%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5로 나눠주면 12%가 장중에 이동평균선이 12%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변해버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5일선 대응이 그래도 불가능하고 여기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 뭐예요?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조금 조정을 오는 걸 내가 참아보는 게 기회비용인데 그게 워낙에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정해놓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이 깨지면 밀릴 수 있어라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일 이평선을 보는 게 좋냐? 최소한 10일 이상을 봐야 된다. 추세를 보려면은.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여러분들 설정해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키움증권 0624 화면에 보시면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설명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유지선을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추세로 먹는 건 알겠어.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 무언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과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흔들림은 버티면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그래서 위에 가격 이 가격은 횡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추세를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물량 정도는 유지선을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휘림 로봇이든 뭐 최근에 원전주들 올라가니까 급등주들 트레일링 스탑 가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타점이라는 이런 부분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대응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좀 일부 정도만 챙겨놓고 아래쪽에 유지선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보겠다. 이 비율을 조절하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유지선의 비중을 좀 많이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좀 수비적이고 안정형으로 툭 한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